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 초석을 다진 영웅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적당한 지역의 기념관도 건립하여 그 뜻을 기립시다. 어려운 시절 김재권 박사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을 찾아 사업가와 연결시켜주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게 나라의 큰 행운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은 이런 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지도자의 탁월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코쿰스 조선소에서는 스웨덴 조선산업의 상징인 1500톤급 켄트리 크레인을 해체한 뒤 한국행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부두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크레인이 한국으로 팔려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기 당시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송곡과 함께 크레인의 선적을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도 말되게 울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 크레인은 유럽 조선산업 번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 크레인이 유럽에서 해체돼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것은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것도 현대 조선산업 역사가 우리나라는 조선업 분야에 1970년대에 뛰어들어 국책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본 일이라고는 일제와 전쟁 때 일본과 유엔군의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첨단 기술 융합의 조선업은 숙련공이 곧 성공의 관건인데요. 일제는 중요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를 허드렛실에만 이용하고 기술을 익히는 작업에서 배제했고 광복을 맞이한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육성하고자 해양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 중에 6.25 전쟁이 터졌고 운군의 선박을 수리해야 했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그러나 한국 기술 수준은 작은 어선을 건조하는 수준일 뿐이고 한국의 조선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될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철강 강국 조선 강국으로 이끌고 바로 2017년에 타계하신 부국강병을 위해 공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비로 장학생들을 대거 세계 곳곳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인재들의 대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70년대 30평형대 주택 기본 제공에 월급은 당시 서울대 교수 월급의 3배로, 그래도 그 당시 미국 직장인들의 월급이 30%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부터 제련, 제단 제품까지 철에 관한 모든 공정이 들어간 일관제철을 처음 제안한 것도 그 당시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은 철강을 받아 제품을 만드는 공정만 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원사부터 시작해서 그 실로 원단을 만들고 원단으로 옷까지 만드는 이런 규모를 가진 철강 회사들은 지금도 세계에 몇 개 없는데요. 일기 설비 규모가 103만 T이 되는 포항제철소 현포스코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김 박사는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인천조선 기계 제작소에 근무하던 당시 능력을 인정받아 특수한 목적의 기술 집약 분야라 정보 유출을 극도로 꺼려 한국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분야라고 합니다. 선박 실무를 눈에 익힌 김재관 박사는 사무실 남아 외부 반출이 금지된 서적을 읽느라 해방 후 1949년 서울대학교 조선항공과 교수로 임용되어 자신이 독학으로 배운 조선공학에 대해 강의하며 한국전쟁 말미인 1953년에 국비장학생으로 학비가 무료라 고향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독일로 가 기초 설계부터 모든 과목을 수강하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조선업에 대한 기술 습득과 발전성을 익히 알던 터라 청와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언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수출이 증가해 운송량이 많아지면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직접적으로 해상 운송에 나서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올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토건으로 잘 나가던 세계 조선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짓는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후배 양성에 치중하느라 정작 자신의 학위는 신경 쓰지 못해 자기 제자에게 박사 학위상장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김재관 박사로 인해 고부가 같이 조선 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고 이런 숨은 영웅들의 노력과 저돌적인 기업이 만나 100년의 유럽 조선을 30년의 한국 조선이 접수한 것입니다. 법률상 효력을 위해 이 같은 값에 팔렸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크레인의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등에 총 2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30년이나 사용한 크레인을 해체 이전 재설치에 큰 비용이 들어서 괜히 고철 덩어리를 비싸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말돼의 눈물과 동급으로 크레인을 만들려면 그 당시 밀려드는 수주를 감당하려면 현대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었기에 다행히 스웨덴의 조선소 측에서 문은 닫았지만 크레인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었고 당장 뜯어와서 설치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현대중공업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으로서는 한참 아래 체급이었던 한국의 조선이 얼마나 잘 활용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미련 없이 줘버리고 그저 처치곤란인 고철 덩어리를 스웨덴을 떠난 말돼의 눈물은 2개월간의 운송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현대중공업 선박건조독에서 블록을 조립할 때만 사용한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 측이 제어장치 등을 신형으로 교체한 두 곧바로 시추선과 원유저 장설비 등 또 1,500톤에 이르던 인장 능력은 2007년 9월 1,600톤으로 업그레이드돼 해양 설비뿐만 아니라 현대가 세계 최초로 땅에서 배를 만드는 육상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크레인이 꼭 필요했는데요. 배를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거대한 구조물을 물에 띄우는 것도 독이 아닌 땅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게를 크레인이 지탱하면서 육상 건조 공법에 성공함으로써 독을 추가로 지을 땅이 없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고민이 해결됨과 동시에 선박 건조 능력이 독의 제한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LPG선 육상 건조 시 화물창 탱크, LPG 화물창의 무게는 1,500톤으로 완성품을 들어 올릴 방법이 없어 말돼의 눈물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너댓 개로 나눠서 배에 없는 다음 용접으로 이어 붙여야 했습니다. 이어 2009년 4월 1,400억 원을 투입 완성한 길이 490m, 폭 115m, 높이 13.5m로 축구장 7개 크기의 초대형 독인 일명 H 독이 완성돼 말돼의 눈물 뒤에 같은 크기의 이에 따라 초대형 선박 및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이 더욱 원활해지고 지금까지 말돼의 눈물을 통해 만들어진 선박과 구조물은 2008년 2월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수주한 저장 용량 200만 배럴급의 3개, 최대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포함해 총 82척 825만 8,878톤 DWT에 이르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칭을 싫어합니다. 조선업 해망을 뜻하는 대명사로 조선업이 조금만 삐끗하기라도 하면 조선업을 하는 도시에는 웬만하면 한 번씩 붙여졌을 겁니다. 영원한 잔치는 없기에 사실 두렵습니다. 말돼의 뒤를 따라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쯤 되면 말돼의 눈물이 아니라 돼의 국내 조선 3사의 동무되었던 해양 플랜트 시장은 세계 최대 크레인이라는 타이틀은 중국 조선소들이 가져갔습니다. 말돼보다 7배 큰 1만 1,000톤급 크레인을 세웠죠. 하지만 조선업계와 정부에서도 말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해양 선박 기술력과 고객 맞춤 서비스로 말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례적으로 유럽 순방 중 2018년 유럽 순방 중에 청와대가 예정에 없던 지역 산업시찰 일정을 잡았고 정 실장 김 보좌관 윤 수석까지 동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돼의 눈물이 서 있던 곳에 54층의 과배기 모양이 친환경 아파트인 터닝 토르소를 비롯해 현재 스웨덴의 말돼실 보면 그 당시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는데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망하는 이유는 자기는 안 망한다고 방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도 망할 수 있다고 긴장하며 노력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매의 눈물은 사실상 말매의 축복이다. 지금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덤핑 수주, 그리고 이로 인한 원청의 하청업체 물량 단가 후려치기,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근로자의 임금 하락과 고통 가중, 그리고 조선소를 떠나는 기술인들의 증가로 인해 조선업이 기술 경쟁력 저하 등이 악순환되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조선업은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재산인데 조선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쉬운 기술자들을 해고하니 참 답답하다. 기술자 한 명 양성하기에 또 몇 년의 허송세월 투자해야 하는데 말매의 눈물이라던 크레인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보다 더 큰 크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만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해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천민 취급을 하고 의사나 법과 출신만이 상류층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겠지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